고종이 기댈 곳은 이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미국이었습니다. 뜬금포 등장. 그렇죠. 이게 왜 근데 미국이었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이제 미국과 싸웠다 그랬잖아요. 네, 싸우기만. 네, 신미양요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18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이 조미소 통상조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만약 상대국이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는 개입해서 도움을 준다. 거중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종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이거였던 거예요. 우리 지금 힘들어. 미국이 개입해 도와줘야 돼. 고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하고 사실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아주 특별한 손님이 대한제국에 방문을 합니다. 초대를 한 거죠. 바로 이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딸 앨리스가 초대가 됩니다. 대통령 딸이. 대통령 딸이. 엄청난 사람이 오는 거. 네. 되게 국빈이네요. 어우, 조선 입장에서 보면. 그러게요. 삐죠. 국제에서 그렇죠. 완전 앨리스와 한 20여인이 1905년 9월 19일 날 대한민국에 드디어 들어옵니다. 네. 지금 이제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던 이 앨리스는요, 황제 전용 열차 경인선 개통됐으니까 어허. 예, 그걸 타고 딱 서울로 이동을 해가지고 미국 봉사관으로 바로 가죠. 그래서 고종이 이때 앨리스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만찬.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 당시의 메뉴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와 메뉴판이요? 이야. 자, 보면은 첫 번째 메뉴가 뭐죠? 아스파라거스 머리 부분 이용한 스프가 나오고요. 올리브를 곁들인 비둘기 요리. 뭐? 비둘기 요리. 그다음 이제 젤리로 굳힌 푸아그라 파테. 푸아그라.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줄기와 홀란데이즈 소스. 양 넓적다리구이. 거위. 오, 이거 완전 프랑스 고급 요리잖아요.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고종의 이런 노력이 성과가 있었나요, 선생님? 아 제발. 성과가 없었어요. 와 진짜요? 없었어요. 와 진짜요? 없었다고요 성과가? 먹튀. 일단 뒷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한테는 가슴 아프거든요. 지금 딸 앨리스를 보냈잖아요. 네. 근데 앨리스를 보내기 이전에 아까 그 미국 그 장관 있지 않습니까? 윌리엄 윌리엄 태프트. 근데 이때 이제 윌리엄 태프트하고 일본 장관하고 밀약을 맺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일본인 가스라, 미국인 태프트. 그래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라는 겁니다. 이 가스라 태프트 밀약은 뭐냐면, 미국, 너희들은 필리핀 가져가. 일본이 돈 터치할게. 왜? 일본, 그럼 너는 한국 가져가. 미국이 돈 터치할게. 서로 필리핀하고 한국을 자기들끼리 이미 다 바꾼 거예요. 이미 다. 그럼 바꾼 상태에서 앨리스는 온 그래 거예요? 상태 앨리스가 온 거예요. 뭐야? 그런 것도 모르고 고종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와. 그 미락을 맺은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이 앨리스가 정말 이 대한제국의 정말 그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고 네? 만행을 저지른 거죠. 만행을 저지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고종을 처음 만났을 때 뭘 입고 왔냐면 승마복을 입고 와요. 네? 승마복. 헐. 그리고 시가를 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리 입고 나온 거네, 담배 물고. 그렇죠. 그래도 황제인데. 황제인데.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 방문 오면 이제 현충원 가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외국에서 국빈이 왔으니까 명성하고 등을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돌로 만든 말이 있습니다. 말. 그 말 석상. 근데 그 석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말 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었죠. 한숨밖에 안 나오네 진짜. 아 완전 개념이 없네. 모르고 올라간 건지 아니면 조롱인 건지. 그런 거죠, 그냥.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외국에 오면은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게 기본이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대한제국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이곳이 어떤 곳이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황제의 그 아내의 무덤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다. 야, 참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죠? 속상하네요. 네, 이거는 무지함에서 오는 무례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와. 그런데 앨리스는 돌아가서 자서전에 이제 그때의 소감을 남겼는데 화날 것 같은데. 고서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한번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죠. 궁궐내 유럽식으로 꾸민 장소에서 점심을 먹었다. 위층 방으로 안내를 받아 키 작은 황제는 같이 서둘러 비틀거리며 매우 좁은 계단을 내려가 평범하고 냄새나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어머. 어? 자기 입장에서는 대접 못 받았다는 식으로 썼네요. 약간 무시하는 거죠. 대한제국은. 네. 네, 냄새나는 식당으로 갔다는 네. 것과 굉장히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뭐 이런 것들이 자서전 속 그 다른 내용엔 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대한제국의 황제와 황태자는 황족이라는 존재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그만 궁에서 측은하고 멍하게 지내고 있다. 어머, 말을 참 못되게 한다. 황제와 마지막 황제가 된 그의 아들은 우리 공관 근처의 궁궐 덕수궁이 되겠죠. 덕수궁에서 남의 눈을 피해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감을 남겼습니다. 아 진짜 이게 고종의 입장에서는 사실 마지막 희망이었을 텐데. 그렇죠. 결국 그 고종은 대한제국의 위기를 외교적인 노력으로 풀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한 외교였다. 라고 봐야 되겠죠.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국의 운명을 결정지으려고 한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상하네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일본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심지어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요. 예, 일본이 이기면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청나라 아웃. 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러시아 아웃. 와. 그리고 미국은 일본 지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완벽히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빨려 들어가는 순간에 결정타를 매겼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또 이토 히로부미의 등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대한제국의 운명, 목줄을 움켜쥐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고종을 만나러 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요구하죠. 외교권을 내놔라. 이 외교권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이거야말로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어떤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때 고종이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예, 결정 내리지 않고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신들과 합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무회의를 열어요.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토 히로부미의 요구에 반대한다.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이토가 들으면서 어쭈 이것 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토가 다시 이제 고종을 찾아가는 거예요. 단판을 짓기 위해서 이때 아주 엄청난 군 병력을 데리고 가요. 덕수궁 그 일대에다 그냥 그 포며 총며 다 해놓고 협박을 하러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고종이 대신들과 협의하라. 대신들과 다 이미 협의를 했잖아요. 대신들과 협의하라 라면서 빠져버려. 만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토가 오케이 하면서 이제 그 대신들을 따로 고종은 안 만난다고 했으니까 따로 만나러 옵니다. 국무회의잖아요. 일종의 어떤 국무회의잖아요. 이토가 주관한 그 국무회의인데 그때 이제 8명의 대신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외교권 내놔라. 너희들이 그게 사는 길이다. 동의하는 사람 빨리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아 진짜요? 아 여기서 드디어 나와요 그 이름이. 그런데 한 명이 물꼬를 트면 그때부터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 물꼬를 이제 이완용이 튼 거예요. 속상해요. 그죠? 정말 속상해요. 결국 8명 중에서 5명이 찬성을 하면서 결국 이 조약은 가결되었고 1905년 11월 18일 을사늑약 강제로 이제 체결한 거죠. 그리고 이제 5명이 누구냐면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그때 이제 찬성했던 그 5명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하잖아요. 오죠. 다 외우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예. 받아놨어요. 와. 이들이 찬성하면서 결국 일사늑약이 체결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종이 도장 안 찍었어요. 아 맞네. 대한제국의 주권자는 제국이니까 황제거든요. 도장 안 찍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 근데 대신들이 찬성을 하면서 됐다. 너희들이 오케이 한 거다. 통과. 와 그러니까 완벽한 문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통과시켜 버린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이 없는 불법적인 그쵸. 늑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근데 이 고종이 내가 도장 안 찍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외교권 강탈이 되느냐라고 해서 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만국 평화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특사를 파견해요. 당시 네덜란드에서 열리고 있었던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가 있었거든요. 서구 열강이 모두 모인 회의장을 무대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헤이그로 특사를 보낸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준, 이상설, 이위종.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의장에 못 들어가요. 일본이 막 일본이 막는 거죠.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들은 결국 회의장에 못 들어가고 대신 그곳에 왔던 언론인들 그런 모습을 와우. 그 언론인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을사늑약은 부당한 것이다 라고 이제 알리는 언론 활동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때 그 만평 같은 걸 보면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 호소 이런 것들이 많이 실리긴 해요. 대박이다. 근데 일본이 봤을 때 괘씸한 거예요. 아니 어쨌건 간에 지금 1905년 을사늑약 같은 건 외교권이 없는데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보내가지고 외교 활동을 했다?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야 라고 해가지고 설마. 뭐야? 폐위시켜요? 예. 이게 바로 이제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임.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순종이 황제의 자리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와, 쥐들 맘대로. 그렇죠. 그러면서 체결한 조약이 정미칠조약이에요. 이 정미칠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정미칠조약에서는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야 그리고 3년 뒤 결국은 대한제국은 그 경술 국치에 의해서 문이 닫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일제 35년이라는植民지를 가게 된 것이죠. 고종이 그래도 꽤 노력을 한 것 같은데 하나도 빛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나를 송두리째 뺏겼네요. 맞습니다. 속상하네요.